감기에 걸리셨나요? 그럼 항생제 한 알이면 되죠. 여러분,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한국인들이 항생제를 잘못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상상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2050년, 불과 25년 후, 전 세계에서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822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세계 2위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자랑스러운 순위가 아닙니다. 바로 항생제 사용량 순위입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인의 하루 항생제 사용량은 인구 1000명당 31.8개. 이는 OECD 평균인 19.5개보다 무려 60%나 높은 수치입니다.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 물어봤습니다. 한 40대 여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기 걸리면 항생제 먹어야 빨리 낫죠.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도 주시고요. 60대 남성분은 집에 항생제 항상 구비해놔요. 목 아플 때 먹으면 금방 나아요라고 답하셨습니다. 이런 답변들 낯설지 않으시죠? 질병관리청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 정확히 72%가 항생제가 감기에 도움이 된다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심각한 오해가 있습니다. 감기는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반면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약입니다. 바이러스와 세균, 이 둘은 완전히 다른 미생물입니다. 항생제로 바이러스를 잡으려는 것은 마치 낚싯대로 나비를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애초에 불가능한 일인 거죠. 전문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생제는 폐렴, 폐혈증 같은 세균 감염에만 효과가 있습니다. 감기, 독감 같은 바이러스 질환에는 전혀 소용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우리 몸에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의사 10명 중 2명, 정확히 20.8%가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항생제를 처방한다고 답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환자의 요구 때문이었다고 30%의 의사들이 답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환자 상태 악화 우려로가 24%였습니다. 병원 진료실에서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환자가 말합니다. 선생님, 감기가 심한데 항생제 좀 주세요. 저번에 먹었더니 금방 나았거든요. 의사가 답합니다. 이번엔 바이러스성 감기라 항생제가 필요 없으실 것 같은데요. 환자는 계속 요구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항생제 먹어야 빨리 낫더라고요. 다른 병원 가면 다 주던데요. 결국 의사는 마지못해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처방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 많은 의료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자가 강력히 요구하면 의사도 거절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불필요한 처방이 쌓이고 쌓여 결국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항생제를 잘못 사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속에 1억 마리의 세균이 침입했습니다. 항생제를 먹으면 대부분의 세균이 죽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항생제를 임의로 중단하거나 잘못 복용하면 가장 강한 세균 몇 마리가 살아남습니다. 이들은 항생제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 즉 내성을 가진 슈퍼 세균들입니다. 그리고 이 슈퍼 세균들이 다시 증식합니다. 이번에는 일반 항생제로는 죽일 수 없는 세균들로 말이죠.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60대 김모 씨는 요로 감염으로 항생제를 처방받았습니다. 이틀 3일 먹으니 증상이 나아져서 약을 임의로 중단했습니다. 괜찮아진 것 같은데 굳이 더 먹을 필요 있나 하는 생각에서였죠. 하지만 한 달 후 같은 증상이 재발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에 먹던 항생제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더 강력한 항생제를 써야 했고
치료 기간도 2배로 늘어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19년 항생제 내성을 인류가 직면한 10대 공중보건 위협 중 하나로 지정했습니다. 암, 기후변화와 함께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들은 더욱 충격적인 미래를 예측합니다. 지금처럼 항생제를 오남용한다면 2050년 전 세계에서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822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현재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손자, 손녀들이 살아갈 세상에서 간단한 세균 감염도 치료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상처가 폐혈증으로 이어지고 일반적인 수술도 감염 위험 때문에 할 수 없게 되는 세상. 이것이 바로 항생제 내성이 초래할 수 있는 미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울대 병원 감염내과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생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정확하게 복용해야 합니다. 3가지 원칙을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원칙, 의사에게 항생제를 요구하지 마세요. 감기나 독감에는 항생제가 필요 없습니다.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가 최선의 치료법입니다. 의사가 항생제를 처방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쓸데없이 복용하면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2번째 원칙, 처방받은 항생제는 끝까지 복용하세요. 증상이 나아졌으니까 이제 안 먹어도 되겠지? 이것이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증상이 좋아졌다고 해서 세균이 모두 죽은 것은 아닙니다. 살아남은 세균들이 내성을 키워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의사가 처방한 기간만큼 정확하게 복용해야 합니다. 3번째 원칙, 남은 항생제를 임의로 복용하지 마세요. 저번에 먹고 남은 약이 있는데 비슷한 증상이니까 그냥 먹어도 되겠지? 절대 안 됩니다. 같은 증상처럼 보여도 원인이 다를 수 있고 필요한 항생제의 종류와 용량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항생제 선택은 반드시 전문가가 현재 상태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추가로 주의하셔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항생제는 정확한 시간 간격으로 복용하세요. 하루 3번이면 8시간 간격으로 드셔야 합니다. 술과 함께 복용하지 마세요. 유통기한이 지난 항생제는 절대 복용하지 마세요. 남은 항생제는 약국에 반납하세요. 다른 사람의 항생제를 빌려 먹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감기에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몸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동안 에너지를 아껴야 합니다. 무리하지 말고 쉬세요. 둘째,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따뜻한 물, 차를 자주 마시세요. 하루 8잔 이상이 좋습니다. 셋째, 영양을 잘 섭취하세요.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드시고 따뜻한 국물 음식도 좋습니다. 넷째, 실내 습도를 유지하세요. 건조하면 증상이 악화됩니다. 습도를 50에서 60%로 유지하세요. 다섯째, 필요하면 해열 진통제를 복용하세요. 열이나 통증이 심하면 타이레놀이나 이부프로펜 같은 일반 해열 진통제를 복용하세요. 하지만 앞으로 설명드릴 이런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고열 38.5도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호흡곤란이나 가슴 통증이 있는 경우, 노란색이나 녹색 가래가 나오는 경우, 증상이 1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증상이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세균 감염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어 의사의 진단과 필요시 항생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항생제는 20세기 의학의 가장 위대한 발견 중 하나입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렸고 지금도 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귀중한 무기를 함부로 쓴다면 언젠가는 우리 손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핵심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항생제는 세균 감염 치료제입니다. 감기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둘째, 의사에게 항생제를 요구하지 마세요.
셋째, 처방받은 항생제는 정확히 끝까지 복용하세요. 넷째, 남은 항생제를 임의로 복용하지 마세요. 다섯째, 항생제 내성은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올바르게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 손자, 손녀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항생제 올바르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더 자세한 정보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